갤럭시 이런 감성 진짜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다 한번 써볼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출시된 후에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신박하게 쓸지까지 회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도 느껴져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았습니다. 전작이었던 갤럭시 Z 플립 4 대비 이번 Z 플립 5는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이 정말 역대급으로 커졌습니다. 단순히 화면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삼성이 이번에 Z 플립 5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기획하면서 실제로 유의미하게 실용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Z 플립 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후기 외부 디스플레이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펼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쓰던 플립 1이나 3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펼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플립 3와 4는 플립 1에 비해서 어느 정도 커지긴 했지만, 그리고 일부 개발자들의 기믹성 코딩으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를 보는 등의 어플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은 했지만 솔직히 그동안 1인치대 디스플레이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Z 플립 5 같은 경우 3.4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적인 활용을 드디어 풀사이즈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립을 처음 산 다음에 설정에서 이 탭을 누르시면은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네이버 지도 메시지 이런 류의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갤럭시를 구매한 뒤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는 굴락 어플을 다운받으면 멀티스타의 I love 갤럭시 폴더블, 런처 위젯 모든 어플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런처에서 설정한 것들을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뒤로 가기 버튼이고 왼쪽이 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편하죠? 그리고 각 어플들은 이 화면의 크기와 비율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잘리거나 안 보이는 부분 없이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했고, 일반적인 스마트폰 활용하듯이 카톡도 가능하고 웹서핑도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하면서 한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펼쳤다가 접었다가 교차하면서 사용을 많이 했어야 됐던 폴드 시리즈는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앱 연속성이 최적화 잘 되어 있어서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가 접었을 때 자동적으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변화가 비교적 잘 되었었는데요. 플립의 경우에는 아직 어플 연속성의 최적화가 덜 된 듯하게 보였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이 아니고 굴락 런처를 통해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굴락팀에서 혹시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플립에서도 폴드와 마찬가지로 접었다 폈다 교차하면서 사용할 때 어플의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웨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웹서핑이 가능하지만 이걸 펼쳤을 때 바깥에 3인치대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는 화면으로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사용하기는 딱 맞지만 이걸 그대로 펼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어플을 끈 다음에 다시 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접으면 바깥 화면에서 쓰기 어려울 만큼 내부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게끔 화면이 보여요. 이 크로스오버 교차 레이아웃 적용이 자동적으로 되었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영상도 찍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외부 디스플레이 커스터마이징이 너무 즐겁습니다. 냠냠냠냠 맛있죠?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면서 모든 색상들이 공통적으로 블랙 컬러가 되었어요. 전작들과는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언팩을 보면서는 디자인적으로는 오히려 전작들이 더 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기기를 만져보고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번 제품이 훨씬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설정의 커버 화면에서 다양한 배경 화면과 UI를 통해서 AOD 설정과 움짤들을 커버 화면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진을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움짤을 넣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플립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법이라면서 0단어 넣기 이런 거를 말씀하셨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5의 공식 케이스들의 경우 케이스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케이스의 뒤편을 끼우면 케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NFC를 기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를 케이스의 컨셉에 맞게 배경 화면이 연동된다고 합니다. 와, 갤럭시 이런 감성 진짜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다 한번 써볼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출시된 후에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신박하게 쓸지까지 회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도 느껴져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셀프 촬영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극강의 브이로그 머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카메라 회사들이 브이로그 카메라들을 팔아오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그래 좋아
좋아진 건 알겠어. 근데 그거 다 후면 카메라 얘기잖아. 브이로그를 셀프로 찍을 때는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전면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도 작고 화질도 안 좋잖아. 우리는 이미지 센서도 크고 화질도 좋은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로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브이로그 카메라들에 비해 이미지 센서가 작을지는 몰라도 특유의 손떨림 방지나 수음 능력 그리고 배터리 러닝 타임 덕분에 훨씬 더 브이로그를 찍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카메라처럼 촬영을 한 다음에 따로 SD카드를 뽑아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영상을 옮길 필요도 없이 기기 자체에서 바로 찍은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성능들이 좋아져서 편집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Z 플립 5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엔트리급 브이로그 카메라에서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카메라 회사들의 고민이 더 커질 것만 같네요. 전작들도 사실 외부 디스플레이로 촬영 화면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메인 브이로그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3.4인치로 커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화질이 좋은 후면 카메라로 셀프 촬영이 가능하고 플렉스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커다란 삼각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든 거치해서 나를 촬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들과 달리 기기가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촬영 구도 잡기에도 편리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우리 시각보다 더 높은 곳에서 촬영하거나 더 낮은 곳에서 촬영을 할 때 사진이 심심하지 않고 잘 찍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플립 5는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로우 앵글 촬영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본체가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각도로 들고 다니면서 셀프 브이로그 촬영도 가능해요. 특히 이번 플립 5로 오면서 틈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힌지가 너덜거릴 것이다, 고정력이 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출시된 기기를 직접 만져보면 오히려 너덜거리는 느낌 없이 더 쫀쫀하고 플렉스 모드를 거치했을 때 이게 힌지가 헐거워서 촬영을 하다가 스스로 접힐 것만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기 특성상 계속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힌지가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플립과 폴드를 꽤 오랫동안 사용해본 경험상 그럼에도 촬영에 문제가 될 정도로 헐거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브이로그 촬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립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부분이라서 S 시리즈나 폴드 시리즈처럼 고배율의 줌을 땡겨서 촬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플립5도 영상 촬영 중에 10배까지는 디지털 줌이 가능하고 또 AI 이미지 처리도 좋아져서 다른 카메라 회사들의 브이로그 카메라들보다는 훨씬 쉽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카메라들보다도 훨씬 다양한 화각에서 다채로운 촬영이 가능할 거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외부 디스플레이 타이핑이 생각보다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플립5 출시된 다음에 커뮤니티 반응들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부정적인 의견들 중 하나가 카톡을 쓸 수 있으면 뭐하냐, 3.4인치 너무나도 작아서 어차피 펼쳐서 써야 될 거다, 화면을 왜 키웠냐, 그냥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작은 화면에서 타이핑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외부 디스플레이가 세로로만 짧을 뿐이지 가로는 내부 디스플레이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으로 잡고 엄지로 타이핑을 칠 때에는 생각보다 내부 디스플레이 크기와 외부 디스플레이의 키보드 크기 차이가 나지 않게 돼요. 물론 외부 쪽이 좀 더 집중을 해서 타이핑을 쳐야 되는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게 외부 디스플레이로도 타이핑을 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갤럭시 Z 플립 5를 사용하면서 주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느껴졌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화면이 커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활용성이 높아지고 또 단순히 화면을 키운 것뿐만이 아니라 런처 같은 걸로 어떻게든 어플이 돌아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부분이 삼성이 이번에 Z 플립 5에서 정말 칼을 갈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갤럭시 Z 플립 5였습니다. 감사합니다.